유하 타로 공부하는 아저씨 곤잘씨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괴담썰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찾아왔고요. 오늘 들려드릴 괴담은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제 무당집 친구 A와 최고의 인싸 친구 B가 어떻게 친해졌는지에 대하여 썰을 풀어드릴까 해요. 이거는 제가 친구 A보다는 친구 B한테 들은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요. 예, 친구 A 같은 경우는 그 뭐 좋은 얘기라고 뭐 한다고 그걸 떠벌리고 다니냐 이러는 주의였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B의 이야기를 한번 그렇게 각색을 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사실 제가 따지고 봤을 때 저는 친구 B보다는 친구 A와 친한 쪽이었고요. 둘 사람은 진짜 정말 다를 정도로 달랐고 접점이 하나도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보면은 이제 친구 A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심한 성격에 혼자 놀기를 좋아하고 또 뭐 나름의 이런 주역이라던가 이런 걸 공부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 뭔가 좀 많이 건드리고 싶어하는 흔히 말하는 찐따기색이 있는 좀 그런 류의 좀 아웃사이더 친구였지만 아무래도 이 친구가 좀 행한 게 있고 아무래도 집도 무당집이다 그러고 친구들끼리 있는 이런저런 일도 해결을 해주고 꿈 해몽도 해주고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이제 주변에 있는 일진 애들은 아 저거 건드리면 왠지 좀 저주받을 것 같고 재수없다 이래서 안 건드리는 그런 편의 친구였고요. 반면에 친구 B는 정말 학교에 있는 모든 아이들과 두루두루 다 친했던 걸로 기억해요. 예. 실제로 이 친구도 솔직히 그렇게 질이 좋은 친구는 아니었고요. 네. 항상 이제 패싸움 같은 것도 하고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일진 아이들과도 굉장히 잘 어울렸고요. 반면에 이제 이진 아이들이랑도 이제 되게 잘 어울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말을 굉장히 세게 잘하고 육두문자를 남발하면서도 재밌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 주변에는 사람이 되게 많이 꼬였어요. 그래서인지 둘이 너무 달라서 그런지 이제 B는 A를 험담하고 까내리는데 급급했고 A는 B라는 친구가 그러든지 말든지 나 몰라라 이러고 지내고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친구 B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들이 모두 다 건드리기 꺼려하는 친구 A를 이제 싸잡아 욕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자존심과 자신의 프라이드가 올라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왜 그 흔히 이야기하는 그 중학생들의 그 명예욕과 강해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 이런 게 발휘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하나 이제 시작되게 돼요. 그때 당시엔 저희가 이렇게 심각한 일이 될 줄도 몰랐었던 일이긴 한데 물론 친구 A는 알고 있었겠죠. 당시 학교에서는 일본에서 건너온 여러 가지 심령놀이와 저주 등등이 유행을 했었어요. 예, 제가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엔 초등학교 때부터 쫙 유행을 했었는데 중학생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변모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걸 두 가지 들자면은 코쿠리상이라는 점이랑 그 다음에 분신사바라고 하는 강령술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이 분신사바 같은 경우는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 예, 귀신이랑 이렇게 서로 함으로 인해서 뭐 펜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다 이런 걸로 이 귀신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를 인지하는 그런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코쿠리상이라는 거는 그거랑 비슷하게 여러 가지 답과 yes, no 그리고 숫자를 적어놓고 동전 하나를 가지고 하는 강령술이었어요. 네. 물론 친구 A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기는 했지만 시덥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예, 그 친구 말에 의하면 귀신도 약간은 사람이랑 비슷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과 관련된 놀이를 하면은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이들은 특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막 이렇게 괴롭히지 않는 한은 해코지는 안 하니까 그리고 뭐 그 방법 자체로 솔직히 중학생 애들이 알량하게 논다고 그렇게 꼬일 귀신이면은 잠령밖에 안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렇게 친구 A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당시 쫄보 중에서도 완전히 쫄보였던 저는 그날 그렇게 친구들이 하루는 분신사발을 했다 하루는 코쿠리상을 했다라는 소문이 들릴 때마다 무서워서 어머니 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잠을 청하고는 했어요. 저는 무서워했고 친구 A는 시덥지 않게 생각을 했고 또 솔직히 친구 A가 강령술을 뭐 버린다라고 해도 솔직히 저는 이상할 게 없이 걔가 뭐 그렇게 뭐 영의 도움이 필요했나 보지 이 정도로 느낄 정도로 저는 A를 무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친구가 보여준 주역의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버리니까요. 뭐 어쨌든 그렇게 지내던 찰나 친구 B는
그 당시에 저희와는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와 완전히 노선이 달랐어요. 이 당시에 이제 조금 더 자극적이고 뭔가 좀 더 또 커다랗고 좀 더 매서운 영현상 이런 거를 이제 아이들이 욕심을 냈기 때문에 친구 B는 이제 여러 가지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좀 더 치명적이고 조금 더 강한 그런 심령 놀이를 찾아 헤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 결과 저희 학교에서 처음으로 블러드메리 놀이를 한답시고 밤중에 학교에 들어갔다가 수희 아저씨한테 두들겨 맞을 뻔하고 쫓겨난 그런 전례도 있고요. 거의 그쯤에서 이제 포기를 해줬으면 저희는 참 좋았겠지만 친구 B는 포기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친구 B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매우 위험한 심령놀이, 귀신놀이들을 한데 합쳐보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때 모든 아이들에게 공공연하게 나 이런 거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이들은 야 그거 어떻게 되냐? 궁금하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저는 굉장히 무서워했지만 친구 A는 그 특유의 진짜 세상 살기 싫어하는 온갖 짜증나는 표정을 다지면서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친구 B의 플랜은 이랬어요. 학교 앞에 내려가서 매점에서 재봉 키트를 사던가 재봉 키트 혹은 인형을 산 다음에 속에 있는 솜을 다 빼내고 그 안에 이제 찹쌀과 콩, 조 등이 있는 그런 곡식을 가득가득 집어넣는다. 그 이후 다른 사람들의 것으로 하기에는 그나마 양심이 찔렸는지 누런 괴황지에 본인의 머리카락과 손톱, 눈썹 등등을 넣고 자신의 이름 석자를 자기 피를 섞은 그런 펜으로 쓴 다음에 그걸 접어서 인형 안에 넣는다. 그리고 인형을 기운 뒤에 인형을 조그마한 항아리 안에 넣는다. 항아리 안에는 콩과 좁쌀 등의 것으로 가득 채운 뒤에 그 안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벌레들과 함께 이제 곡식을 넣어 섞는다. 그 뒤에 입구를 잘 막고 학교 뒷산에 묻어 놓는다. 지금 생각해봐도 조잡하기 이를 데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 솔직히 이거 갖고 뭐가 될까 싶기도 해요. 저는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친구 A는 이거를 차차차차차 듣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있어서 난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밤 12시에 학교 뒷산에다가 이 항아리를 묻을 거다라고 해서 직접 산 항아리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평소 같으면 그냥 듣고 아무 얘기 안 하거나 저랑 뭐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은 자고 있던가 낙서를 하고 있을 친구 A가 갑자기 친구 B한테 다가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본 내용이니까. 야, 그거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뭔가 네가 생각하는 좀 꺼림직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막을 거고 뭐 그렇게 이걸 끝낼 수 있는 방비책은 있냐. 보통 분신사바라던가 코쿠리상은 반드시 끝맺음을 할 수가 있는데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끝맺음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학생인 당시에 제가 듣기에 굉장히 조리 있는 어투이긴 했는데 그런데 친구 B는 이제 날심 찔리긴 했겠죠. 솔직히 본인도 그냥 급조한 거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서 내가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면은 이건 말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있는 가오 없는 가오 다 잡으면서 이제 친구 A를 욕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가 니네 어머니 무당이라고 지금 나를 싸잡아 모욕을 하는 거냐. 내가 하겠다면 하는 거지. 네가 뭔 참견이냐. 뭐 너도 나한테 껴가지고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그럼 당당하게 물어봐라. 그렇게 겁쟁이처럼 숨어있지 말고 등등 정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육두 문자는 덤으로 막 했죠. 그렇게 욕을 듣다가 이제 친구 A가 돌아설려는 찰나 암만 생각해도 이게 아니었나봐요. 그래서 친구 A가 너 그거 하지 마라. 내가 경고했다. 절대 하지 마라 너 라고 했지만 친구 A는 그럴수록 이제 친구 B는 그럴수록 이제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야 A 네가 뭔데 나한테 해라 말하냐.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짜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아 그래 좋네. 나도 한번 귀신 봤다라고 이제 사진 찍고 뭐하고 해서 한번 유명해져 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허세를 잔뜩 부렸어요. 근데 이게 또 일이 커지다시피 커져서 이제 다른 학교 일진 애들의 귀에까지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는 싸움 구경만 하고 쌈질만 했는데 이거 되게 재밌겠다. 구경 가자.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거의 지역연합이 있는 거의 그 우리 지역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친구 B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친구 B는 이제 얘 이제 쫄려도 죽지 못해요, 이제. 네. 판이 커져버렸으니까 다이를 외쳐도 잃는 게 너무 많아졌죠. 이제 그러자 친구 B는 현실을 외면하기 시작을 했나봐요. 예, 제가 뒤에서 좀 궁시렁궁시렁 들었거든요. 그래, 까짓 거 뭐 무슨 일 있겠어. 이런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다음 날이 밝아서 학교를 가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소식통을 전하는 애들이 학교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그 옛날 신문 호해요 호해요 하듯이 뛰어다니면서 야 비가 그거 뒷산에 묻었다 내가 봤다 야 비가 뒷산에 단지 묻었다 내가 봤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친구 B는 아무렇지도 않고요. 오히려 굉장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면서 진짜 그렇게 거만한 표정을 진짜 저는 생전 아마 보지 못할 겁니다. 정말 자기가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표정으로 완전 뿌듯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정이 뿌듯해지면 뿌듯해질수록 친구 A는 표정이 구겨지다가 나중에 저한테 넌지시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 곤자라 우리 중학생이잖아. 그치 중학생이지. 야 솔직히 중학생은 사람 칼로 찌르거나 때려 죽여도 교도소 안 간대더라. 뭐 뉴스에서 보니까 그렇긴 하더라. 집에서 부모님한테 얘긴 듣는다던데. 야 그러면은 저 친구 B가 어떻게 하던지 간에 나는 아무 말 안 해줘도 되는 거지. 오히려 심지어 나는 말렸잖아. 난 이 이상 귀찮은 일에 얽히고 싶지가 않다. 저는 그 당시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친구 B를 제가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 뭐 네가 싫다면 싫은 거지. 너는 말렸어. 그래 너 애들한테 너 애들한테 그렇게 쪽도 당했잖아. 그럼 된 거지. 그래 넌 할 만큼 했어. 그러자 이제 친구 A는 저한테 위안을 얻은 듯이 그래 그치?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잘 넘겼어요 그날은. 그런데 그렇게 이제 슬슬 지나가는데 어느 날 이제 한 일주일이 흘렀나 그쯤이 흘렀는데 이제 친구 B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정말 심해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친구 B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딱히 묻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닌데 제가 묻진 않았는데 주변 친구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 그 눈 밑에 다크서클이 왜 이렇게 심하냐? 요새 잠 못 자냐? 뭐 꼴에 공부하냐?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친구 B는 굉장히 많이 짜증을 냈어요. 내가 잠을 자든 못 자든 너랑 뭔 상관인데 나 그냥 혼자 이렇게 좀 내비두면 안 되냐? 평소와 굉장히 다른 반응이었던 게 평소 같으면은 육두 문자를 쏟아내더라도 이제 굉장히 익살스럽게 받아치고 아이들과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친구였는데 친구 B가 그렇게 대화에 선을 긋는 것 자체를 전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뭔 일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아이들에게도 다 친구 B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맨날 날이 선 채로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친구 B한테 들었는데 그 단지를 묻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굉장히 시선이 느껴지더랍니다. 이게 누군가가 계속 본인을 째려보는 그런 느낌이 났대요. 그래서 계속 뒤통수가 따가워서 뒤를 쳐다보면 뒤에는 아무도 없고 또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 같아서 또 보면은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더라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꿈을 꿀 때도 자기는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계속 쳐다보고 노려보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 깨나서 주변을 둘러봐도 꿈속에서는 아무도 없었대요. 그냥 그렇게 누군가 노려만 보기만 할 뿐이었대요. 나중에 친구 B한테 뭐 이거는 이제 제가 20살 때 만난 건데 술 마시면서 야 그때 너 그랬잖아. 근데 그렇게 누가 노려보는 게 뭐가 그렇게 무섭냐? 라고 하는데 걔가 정말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곤자라 그래 노려보는 느낌 들 수 있어. 어렸을 때 그렇게 내가 죄책감도 있었고 하니까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 근데 야 말이 안 되잖아. 뭐가 학교에서 수업 중에 누가 노려보는 것 같아서 주변을 쳐다보면은 아무도 없다니까? 아니 그니까 그게 뭔 소리냐고. 야 수업 중에 선생님도 수업을 하고 애들도 있을 텐데 쳐다보는 그 순간은 정말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옆자리에 앉아있던 짝도 어디로 갔는지 내 눈엔 보이지가 않고 내 뒤에 분명히 있어야 할 친구가 나를 안 쳐다보는 게 아니고 걔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훨씬 더 소름이 많이 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렇게 항상 주변에서 친구들이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누군가 쳐다보는 것 같아 그 방향만 딱 쳐다보면은 여기 있던 친구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친구 시선에서는. 예. 분명히 그 친구가 쳐다봤을 때 있어야 할 사람의 모습마저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본인도 처음에는 아이 그렇고 에이 뭐 그냥 기분이겠거니 했는데 점점 이게 느껴지는 게 일주일이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무섭더래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런 생각만 이렇게 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점점 이 친구가 점점 날카로워지던 찰나 이제 어느 날 주말에 일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 주말에 저희 집 바로 앞쪽에 문구점이 4-5개가 붙어서 경쟁을 하듯이 장사를 하는 그런 문방구 거리가 있었어요. 예, 거기엔 이제 달고나를 해 먹을 수 있는 기계도 있었고 음식을 구워 먹을 수 있는 즉석 구이기가 있었거든요. 예. 저는 이 구이기에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서 구워 먹는 걸 좋아했어요. 쫀득이라던가 뭐 오징어 다리 이런 거를 구워 먹기 위해서 그날도 돈을 들고 랄랄라 하고 가고 있었는데 친구 B가 일진아이랑 시비가 걸려가지고 진짜 완전히 엄청나게 얻어 터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웃긴 게 보통은 때리고 있는 일진 아이들의 무리가 굉장히 좀 뿌듯해야 되고 맞고 있는 친구 B가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개처럼 무릎을 꿇면서 빌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그때는 이야기가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친구 B는 더 때려줘 더 때리라고 막 이러고 있고 그 일진 애들은 얘가 미쳤냐 야 너 왜 그래 임마 내가 이쯤에서 봐준다고 이러고 있고 이제 친구 B는 아니야 더 때리라고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게 뭔 개짓거리야 이러면서 저는 쳐다보고 있었죠. 그래서 그냥 걔들을 이제 살살살 피해서 저는 쫄보니까 살살살 피해서 이제 쫀득이랑 오징어 다리를 구워 먹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예. 그렇게 가서 이제 쫀득이를 한참 구울 찰나 누군가 제 등을 톡톡 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슥 돌아봤는데 솔직히 돌아보면서 내심 불안했어요. 일진 아이들이 너 왜 그냥 가냐 이러면 어떡하지? 얘들한테 내가 돈을 원래 뜯기는 레벨은 아니지만 어떡해 이러고 있는데 뜻밖의 친구 A더라고요. 네. 맥주 사탕을 문 채 오물오물거리고 있는 친구 A가 저를 툭툭 치더라고요.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야, 네가 웬일로 이렇게 문방구에 왔냐? 뭐 찾으러 왔냐? 이러면 막 하는데 애가 야, 너 친구 B 못 봤냐? 이러더라고요. 친구 B, 야, 안 그래도 저기서 개 맞듯이 맞고 있더라. 저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저는 역으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A가 이러더라고요. 네 말 듣고 솔직히 내 잘못 아니겠다 뭐 하겠다 하긴 했는데 뭐 솔직히 사람 죽는 거 주변에서 보기에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도와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도와주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니까 라는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친구 A가 하는 말인데 그래 뭐 그럼 잘 생각했다 역시 넌 나랑 노는 물이 다르는구나 이 정도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친구 A가 페인트 사탕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때 페인트 사탕이라고 해서 그 페인트 걸레처럼 생겼는데 파란색이 돼서 먹으면 혓바닥과 입술까지 새파래지는 불량식품 사탕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먹고 싶어도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먹었는데 마침 A가 그걸 주더라고요. 야 이거 뭐냐 이러니까 이제 A가 또 그러더라고요. 사람 부려먹는 데는 대가가 필요하잖아. 예,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저를 부려먹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였죠. 뭐 그렇게 해서 그래 사탕 받아서 난 뭘 도와주면 되냐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쟤가 뒷산에 묻어놨다는 단지 뒷산 어디쯤에 묻어놨다고 하더라. 근데 파내 와. 파내 오라고. 지금 네 마침 옷도 편한 거 입었네. 파내 와. 야 그걸 어떻게 손으로 그렇게 파고 어쩌고 이러니까 이제 또 친구 A가 그 자리에서 삽 하나 사주더라고요. 모종삽. 가져 다녀와. 이거 사탕 하나 가지고 수지가 안 맞는 일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그걸 파내서 가져온 것까지가 이제 제가 아는 썰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궁금하시겠죠. 그럼 너는 무엇 때문에 친구 B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느냐. 정말 무서운 내용은 친구 A와 B의 대화에서 그리고 제가 개입한 이후 시점에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한창 산을 갔을 때 이제 친구 A는 일진 애들한테 이제 야 고마우면 됐다 아이가 고마해라 이러면서 이제 잘 달래줬고요. 이제 그 일진 애들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해서
내가 학교에서 나름 좀 열심히 하는 친구 A 때문에 B 너 봐주는 거다 라고 하면서 진짜 도망가듯이 갔대요. 그 B의 이야기에 의하면. 걔들이 그렇게 빠른 줄 처음 알았답니다. 근데 친구 B는 내심 불만이 컸대요. 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어쨌든 A가 방해를 한 거니까, 본인이 싫어하는. 그리고 친구 B는 자신의 트러블을 그 누구한테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뭘 몰랐는데 친구 A가 나지막히 이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 주변에 시야에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한번 시비를 걸어서 맞아보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건 이해를 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네가 맞는 느낌은 났지. 근데 너 솔직히 쟤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잘 안 보였지?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 친구 B가 여기서 뜨끔한 거예요. 중학생 아이들이 뜨끔하면은 보통 사실 인정을 잘 안 하잖아요, 강한 애들이. 그래서 걔가 아닌데 이러면서 말을 엄청나게 더듬었대요. 물론 이게 긍정의 표시였죠, 그 당시에는. 그러자 이제 친구 A가 쭉 말을 이어가더랍니다. 자기 증세를 다 이야기를 하더래요. 맨날 그래서 꿈인 줄 알고 뭐 귀신이 나오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꿈에서도 난 그냥 깨있고, 그렇게 깨서 물 한 잔 마시러 그렇게 냉장고 가서 냉장고 문을 여니까 또 나는 깨고, 그렇게 꿈 안에서 꿈을 꾸고 꿈 안에서 꿈을 꾸고 꿈 안에서 꿈을 꾸고 이게 계속 쭉 이어지고, 그래서 내가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모르겠어서 학교는 왔는데 몸은 피곤하고, 그렇게 피곤한 상황에서 계속 시선은 느껴지고, 그래서 쳐다보면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나중에 어느 날은 이제 거울 보니까 거울에서도 네 모습이 좀 안 보이지 않더냐? 이런 말을 하더래요. 친구 B는 소름이 돋았대요. 이 모든 게 다 본인이 겪고 있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쯤 이야기를 하자 이제 친구 B는 자존심을 숙이고 도와달라고 한마디를 하려고 했는데 친구 A가 떡 잡아 말을 하더래요. 이거 나는 도와주지 못한다. 이건 내가 도와주는 영역을 지나갔다. 예, 물론 덜컥 내려하는 소리죠. 그래서 친구 A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다 못 도와주니까 지금 그 곤자리 시켜가지고 네가 파묻어 놓은 거 그거 파내러 갔다. 이게 아마 운명이면은 저 곤자리째가 굉장한 길치에다가 네가 정확히 묻어준 곳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냥 산에 가서 파와라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찾아오면은 이거는 어떻게든지 네가 그때 살운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뒤에 그 절 중에서 굉장히 좀 주지 스님이 법력이 센 절이 있으니까 거기를 찾아가서 내가 이러한 걸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면은 그 스님이 어떻게든 해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가기로 하고, 만약에 저 곤자리가 빈손으로 돌아오던가 걔가 산에 안 올라가도 그건 네 운명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그 곤자리 갔다 왔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운명이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쭉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친구 B가 내가 뭘 한 거냐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럼 내가 뭘 했길래 이렇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제 A가 차근차근 대답을 해줬대요. 네가 지금 한 행동은 강령술이랑 뭐 영을 불러내서 하는 놀이라기보다는 영혼을 불러내서 한 저주가 4개, 5개, 6개 이상 뭉친 것과 같은데, 그 방법 자체도 정식적인 방법이 아닌 조잡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서 어떻게 일이 처리가 될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한 증세가 다 맞다라고 하는 건 이것도 세 발의 피일 거고, 아마 그 이후 너한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올 건데 이 돈을 쓸 때마다 네 주변 사람들한테 해가 갈 거다. 그렇게 해코지가 가고 모두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닐 때쯤에 이제 너는 네가 그렇게 바라던 귀신들이 네 눈앞에 나타나는데 얘들이 아마 너를 하루 종일 괴롭힐 거다. 그렇게 약해지게 됐을 때쯤 네 몸은 네 몸이 아닌 게 되고 네 육체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너는 육체를 완전히 빼앗긴 채 귀신만도 못한 신세가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너는 저승에 가지도 못하고 이승에 묶인 영혼 상태가 돼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넌 정말로 이 세상이 얼매인 부정적인 존재가 됨으로 인해서 흔히들 말하는 귀신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친구 B는 솔직히 겁을 주워먹을 대로 주워먹죠.
내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닌 게 되고 뭐 주변 사람들 다 죽는다 이런 얘기 한 거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예, 그래서 그 일진 애들한테도 더 때려봐라 더 때려봐라 하던 애가 예, 정말로 머리를 바닥에 쿵쿵 박으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대요. 아이, 나 좀 살려주라. 아이, 나 좀 살려주라. 아,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뭐 별얘기를 다 했답니다. 근데 친구 A는 끝까지 그 얘기만 할 뿐이었대요. 나머지는 곤자리 손에 달렸다. 곤자리가 그 항아리를 들고 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네 이야기가 바뀔 거다. 결국 근데 저는 그때 예, 산을 헤집고 있었어요. 친구 A가 넌지시 말해준 부분을 갔습니다. 정말 웃긴 게 솔직히 이거는 나름 고백 아닌 고백인데 저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1년 전쯤에 저 이거 헤매다가 그 산에서 조난당한 적이 있거든요. 등산로를 갔다가 등산로를 까먹어서 조난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곳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나이 많으신 분들 혹은 젊은 분들도 나름 다이어트 한다 걷겠다 해서 자주 오르내리는 동산 같은 산이었어요. 그런데 전 거기서 길을 잃을 정도로 길치였어요. 그런데 거길 한 번에 찾아간 것도 웃기고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다른 친구들과 B의 이야기에 의하면 주변에 누가 묻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자라고 해서 표식은커녕 정말 다른 땅이랑 진짜 똑같이 만들어놨대. 애들 여러 명이서 밟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가서 보니까 딱 정확히 명확하게 동그라미에 X자가 쳐져 있는 땅이 있더라고요. 이건갑다. 파내려 갔어요. 얼마 파지도 않았어요. 모종삽으로 두어 번 툭툭 파니까 톡 하고 뭐가 걸리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 B가 여기다가 저는 이런 거를 파낼 겁니다 여러분 하고 광고를 했던 그 항아리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가져갔습니다. 이거 일이 생각보다 빨리 했는데 이 정도면은 사탕 하나 100원짜리 갖고 할만하다 해서 이걸 들고 갔어요. 그렇게 들고 가서 A한테 자 단지 찾았다 이러니까 이제 친구 B가 정말 저를 안고 울며 불면서 고맙다 곤자라 고맙다 이러면서 막 펑펑 우는데 아니 솔직히 전 그거 되게 싫었어요. 옷에 피도 묻고 콧물도 묻고 눈물도 묻고 되게 싫더라고요. 저는 옷 갈아입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어갖고 알았으니까 좀 비켜봐 임마 이러면서 하는데 예, 뭐 저는 쫄보니까 밀어내지도 못하고 막 이러는데 친구 A가 정말 부처님과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야 B야 니는 산 거 같다. 지금 이거 들고 저 뒤에 그 주지스님한테 가봐라. 그럼 어떻게 될 거다 라고 해서 그 친구한테 그걸 보내고 그 친구 B가 진짜 진짜 무릎 꿇고 머리를 쿵쿵쿵 땅에 박으면서 아이고 얘들아 고맙다 아이고 고맙다 이 은혜 꼭 갚을게 이러면서 그거 들고 가더라고요. 저는 A한테 물어봤어요. 야 뭐냐 이거? 친구 A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네가 못 찾았으면 사루명이 아닌데 쟤가 사루명인갑다. 니도 사람 하나 살린 셈 치고 나도 사람 하나 살린 셈 치자 이러고 예 친구 A가 뭐 더 먹을래? 이러는데 마침 근데 문방구들도 다 문을 닫을 시간이라서 됐다 나 그냥 집에 가서 잘난다 이러면서 집에 갔어요. 네. 그렇게 집을 갔고 한 달인가 동안 친구 B는 학교를 나오지를 않았어요. 네. 그 선생님 이야기에 의하면 애가 아파서 입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친구 B는 그렇게 그걸 들고 그 친구 A가 말한 절에 달려가서 스님 하나를 붙잡고 아이고 제가 못된 짓 했어요 스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울며 불며 하다가 의식을 잃었답니다. 물론 이게 의식을 잃은 게 뭐 다른 극적인 이야기들처럼 뭐 영현상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 예. 그냥 애가 두들겨 맞은 여파가 커서 의식을 잃었던 건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래저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지스님이 이거는 너무 여러모로 엮이고 뭐라고 해서 나 혼자 할 얘기도 아니다 라고 해서 예, 여러모로 뭐 무당들이랑도 여러모로 접선을 하고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불가 방식대로 할 수는 없고 무가 방식대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갔다나 봐요. 그래서 친구 B의 부모님까지 앉힌 자리에서 애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 B의 부모님도 내심 B가 계속 날카로워지고 이상한 행동을 했대요. 혼자 방에서 계속 중얼중얼 뭐라고 알 수 없는 말을 한다거나 예 갑자기 틱장애 마냥 막 몸을 딱딱딱 꺾는데
그 꺾는 게 정말 기괴하게 꺾어가지고 사람 관절이 저렇게 돌아가나 싶을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렇게 저렇게 이상한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신빙성이 있겠다 싶어서 예, 거의 저희 그 도 지역에서 정말 유명한 무당분을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그분도 겨우겨우 어떻게 한번 해보긴 해보겠는데 장담은 못 드립니다라고 해서 진짜 힘겹게 굿 같은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 모든 일이 잘 해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 B는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돈으로 몇 천만 원 돈이 더 깨졌다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욕이란 욕은 다 듣고 너 앞으로 용돈 없어 임마 소리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친구 A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뭐 용돈 없는 거 치고는 그 정도 되면 싼 거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마를 시키는데 예, 친구 B는 정말 그 당시에 굉장히 무서웠다라고 하더라고요. 돌아보면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빈 교실이 펼쳐져 있더랍니다. 곁눈질로 봐도 있어야 할 아이들이 없고 빈 의자만 있더래요. 항상 그렇게 비어있고 모르겠는 시선은 자꾸 자기를 괴롭히고 꿈을 꿔도 꿈이 나오고 꿈을 꿔도 꿈이 나오고 그렇게 계속 꿈을 꾸다 보니까 결국에 정신을 차려보니 자긴 책상 위에 있었던 적도 있더라고요. 잠을 안 자고 있었대요. 자기도 모르게 펜으로는 계속 숙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펼쳐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혼이 나가고 넋이 나가는구나 한순간에 훅 가겠구나 이런 걸 그 어린 나이에 느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뒤로 친구 B는요 친구 A의 곁에 딱 붙어서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다른 아이들과도 두루두루 좋은 친목 관계를 유지를 하기는 했지만 평소와 다른 점이다라고 하면은 친구들과 놀 때는 노는 건데 맨날 친구 A를 귀찮듯이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고 같이 식사하고 예 뭐 가끔 가다가는 정말 친구 A를 퉁퉁한 돼지로 만들려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애한테 음식 같은 걸 사바치기 시작을 하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저랑도 정말 친한 친구가 되었죠. 요즘에도 친구 B랑은 가끔 연락을 해요. 그래서 좋은 술안주거리가 됐고 그때 이야기를 하면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꺼림직해 하고요. 그때부터 친구 B의 좌우명은 귀신이네 사람이네 어째도 좋지만 책 잡힐 짓은 하지 말자가 되었어요. 위험하겠다 싶은 행동은 절대 안 하는 예, 그런 쫄보 아닌 쫄보가 되어버린 친구 B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별로 무섭게 다가오진 않았겠지만 그 당시 친구 B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웠다고 해요. 네. 결국에 이렇게 친구 A와 B가 친해지게 된 스토리를 괴담으로 한번 풀어보았고요. 만약에 지금의 영상이 재밌었다, 흥미로웠다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타로 공부하는 아저씨 곤잘씨였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바 안녕, 다음에 봐요.